고전소설 강의잖아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이제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얘들 작년에 수공가가 나왔지. 수공가. 수능에. 자, 학생들은 이런 질문은 되게 답변 잘한다? 수공가는 무슨 내용이니? 하면은 굉장히 설명을 잘해요. 이런 내용이에요 쌤. 막 특징은 이런 겁니다. 막 판소리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알아. 근데 쌤이 반대로 얘기하지. 수공가가 뭐냐라는 게 아니라 수공가에서 뭘 출제해 평가원은? 수공가가 판소리라며. 그럼 판소리는 평가원이 뭘 출제하니? 판소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대체? 그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근원적인 학습의 요소가 돼야 돼. 자, 문학 강화 고전 산문 OT입니다. 자, 우리 강좌는 철저하게 수능이 요구하는 이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론을 만드는 강좌예요. 사실 문학에서 가장 많은 고민들,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 특히 고전소설을 진짜 많이 고전하는 걸 쌤이 잘 알고 있어. 근데 일단 고전사설을 내가 100개를 공부를 해. 그래도 여전히 뭐라고 해? 여전히 수능 직전까지도 이게 9편 끝나고 나오는 질문들을 모은 거야. 근데 고전산문 해석 아직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 그러니까 내가 작품을 많이 다뤄보는 게 어떤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론을 가져간다와 이퀄이 아니라는 거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하는 건 이 각자의 개별적인 작품들을 머리에 그저 경험치를 쌓는 게 아닙니다. 그저 쌓으면 이 작품들을 관통하는 일관된 해석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새로운 작품을 바라보게 돼. EBS 연계가 나올 수도 있겠지. 하지만 중요한 건 연계냐 비연계냐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언제나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한다 생각해야 돼. 내가 처음 본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지? 어떻게를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무엇이 아니고요. 작품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 막연함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강좌가 우리 문학 강화 10일 만에 끝내기 강좌입니다. 그래서 쌤은 강대에서도 수업을 하고 작년에 수업을 하면서 올해도 수업을 하면서 쌤이 이제 학생들 많이 질문을 해요. 뭐라고 이제 쌤이 보통 물어보냐면 고전소설 강의잖아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이제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얘들 작년에 수공가가 나왔지. 수공가. 수능에. 자, 학생들은 이런 질문은 되게 답변 잘한다? 수공가는 무슨 내용이니? 하면은 굉장히 설명을 잘해요. 이런 내용이에요 쌤. 막 특징은 이런 겁니다. 막 판소리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알아. 근데 쌤이 반대로 얘기하지. 수공가가 뭐냐라는 게 아니라 수공가에서 뭘 출제해 평가원은? 수공가가 판소리라며. 그럼 판소리는 평가원이 뭘 출제하니? 판소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대체? 그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근원적인 학습의 요소가 돼야 돼. 근데 보통은 얘를 공부한단 말이야. 문학작품 얘를 열심히 100개를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건 요 하나의 수군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작품군을 관통하는 뭘 배울 거야? 어떠한 것들을 출제하지에 몰입하는 강좌입니다. 그래서요, 작품군을 다루고 나면 왜 10일 만에 끝날 수 있을까? 우리가 배우는 건 이 기준이거든. 이 기준이거든요. 작품 수백 개를 배우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작품군을 관통하는 평가원의 일관된 기준. 그런 기준이 정말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몰라서 하는 말이야. 기준이 있습니다. 그대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쌤은 학생들의 점수를 만들어 왔고요. 그렇게 우리는 이 강좌가 끝날 때쯤에 고전소설을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버릴 겁니다. 평가원이 요구하는 눈 그대로. 그렇게 바꿀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 중 하나는 문학을 공부하는 방식이야. 이게 정말 중요해. 보통 우리가 문학을 가장 내신처럼 공부를 많이 한다? 차라리 독서는 새로운 텍스트를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기는 해. 근데 오히려 문학이 안 그래. 오히려 문학은 마치 익숙한 내신을 공부하듯이 내가 작품을 배우고 내가 기억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냥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의도와 전략을 많이 생각하지 못하면서 시간을 낭비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야. 우리 그거 빨리 벗어나자. 내신식의 학습을 빠르게 벗어나셔야 됩니다. 수능 기출만 공부한다고 이게 수능식인가? 아니라는 거야. 수능식의 사고가 잡혀야 그게 수능식 사고지. 그게 수능식 공부지. 일단 수능은 적용의 시험이에요. 적용이 무슨 말이야? 적용이 철저하게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적용이라는 게 내가 이날 배운 게 이날 똑같이 나와야 돼. 작품은 바뀌잖아. 작품은 바뀌잖아. 근데 이날 배운 게 여기 똑같이 나온다는 건 뭡니까? 기준이에요. 행동이야. 선택지, 출제, 요소야. 그걸 잡아야 그게 뭐야? 그게 수능 공부라는 거야. 이거를 제대로 장착하게 만들어주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능이 요구하는 심지어 예측이다. 예측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늘 이렇게 내니까 수능에서도 이렇게 내겠지야. 그걸 우리는 이미
6월, 9월을 통해 다 연습하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요. 수능이 다르지 않아야 되는 거야. 매번 텍스트마다 바뀌는 건 수능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일관된 행동을 작품 군별로 잡아갈 겁니다. 물론 주제마다 출제하는 게 좀 달라요. 자, 영웅소설. 영웅소설과 가정소설. 일단 소설이라는 범주에서 출제하는 포인트는 겹치지. 근데 얘는 영웅이고 요거는 가정이야. 섬세하게 내는 요소가 좀 달라. 거기까지 가셔야 된단 말이야. 그게 가장 근원적인 학습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잡아보자. 실제로 이제 문학 강화 같은 경우는 문학을 어려워했던 수많은 학생들이 정말 문학 강화를 통해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건설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쌤이 후기 그냥 몇 개만 좀 보여주면, 일단 중요한 건 우리에게 시간이 아니야. 방법이지. 금방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게 바뀌면요, 금방 그게 자신감과 확신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야? 너가 스스로 만약에 혼자서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 이런 것들을 내는 것 같아라는 그 감을 잡아가는 시간이 좀 길잖아. 근데 그 시간을 확 압축해 주는 거야. 왜냐? 뭐 계속 공부 국어만 할 건 아니잖아. 이 강의를 딱 끝냈을 때 내가 오랜 시간 공부하면서 결국은 만나게 될 그 기준들, 혹은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을 정확하게 압축해서 강의를 통해 제시하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한 번에 줄여줄 겁니다. 그러면 점수가 어때? 금방 올라가요. 우리 강좌 목표는 하나야. 점수 올리는 거야. 점수 올리는 거. 그래서 실제로 바로 학생들이 실전 적용이 바로 가능하다. 왜냐?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실전이에요. 작품 내신처럼 절대 안 합니다. 실전이 핵심인 거야. 바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정답률 확 뜁니다. 왜냐? 나는 국어를 못하는 게 아니야. 내가 문학을 못하는 게 아니야. 문학에서 무엇을 출제하는지 아까 대답 못하면은 못하는 거예요. 대답할 수 있으면 바뀌는 거야. 그렇게 바꿔 나가보자. 그래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점수를 올려주는 강좌다. 쌤을 믿고 따라오세요. 그래서 우리 문학 강화는 이제 총 4개 시리즈가 되어 있는데, 이제 요 의도와 배우는 학습의 방법론은 동일합니다. 다만 주제별로, 갈래별로 다르기 때문에 독서는 주제별로, 문학은 갈래별로 각각의 갈래에 맞게 방법론을 명확하게 학습하는 강좌가 우리 고전산문 강좌고요. 자, 따라서 고전산문을 관통하는 특징과 해석의 일관된 방법론을 학습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챕터는 굉장히 심플해요. 자, 영웅소설 정확히 군이야. 그래서 영웅소설 군을 관통하는 소설의 독해 방법론을 학습할 거고요. 영웅소설 군과 각각의 군마다 어떻게 출제하는지, 그렇게 출제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은 사례와 수능의 선택지와 수능의 보기를 통해 아주 실전적으로 매시간 마스터해 나가는 강좌야. 머리 도장 깨는 강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깔끔한 느낌이 들 거예요. 각각의 강좌마다 유기성을 가지고 있지만 각각의 강좌마다 완결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강좌마다 이 갈래 군들을 완벽하게 도장 깨기를 좀 해보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 교재는 쌤이 또 이제 1강 시작할 때 또 설명하겠지만, 일단 작품군을 관통하는 이 명확한 독해 방법론을 뭉뚱그리지 않습니다. 아주 명시적이고 가시적으로 학습할 거야. 1 이렇게, 2 이렇게, 3 이렇게 학습을 가이드를 잡을 거고요. 저 내용들을 그대로 우리가 연계와 우리의 기출과 연결해서 그대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게끔. 왜 이렇게 읽어야 되는가? 이렇게 출제하니까. 왜 이 정보가 중요한가? 얘를 봐야 문제를 맞히니까. 다 눈에 보이게 다 연결해 놓은 우리 교재예요. 그래서 교재가 굉장히 유기성을 띠고 있고요. 굉장히 실전적이고 전략적입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그리고 강의에서 쌤이 하라는 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개별 작품에 대한 단순 이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넘어서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능이 요구한 사고를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평가원 보기 군까지 갈 거야. 일단 심지어는 평가원의 보기가 아무거나 낸다고 생각해? 아니면 그때그때 보기가 좀 달라진다 생각하니? 그렇지 않다는 걸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를 제대로 알아야 의도대로 접근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고전소설이잖아. 얘들 고전소설의 보기랑 현대소설의 보기의 차이를 알아 몰라. 그거 모르면 어떡해. 고전소설의 보기가 더 쉽니? 현대소설의 보기가 더 쉽니? 그거 모르면 어떡해. 모르면 어떻게 써먹을 거야, 보기를. 보기에 어떤 정보를 나에게 제공하는지, 그 정보를 내가 어떻게 써먹어야 작품을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읽어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선택지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보기군도 반복되는지. 반복되니까 보기군이겠지. 그제? 자, 그러한 요소들까지 우리가 마스터해보도록 하자. 강좌에서. 굉장히 꽉꽉 차있는 강좌일 겁니다. 밀도가 조금 높을 건데 어차피 마음의 준비하고 올 거잖아. 그제? 점수를 제대로 내가 만들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세요. 그럼 쌤이 반드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평가원 출제 요소들 다 압축 분석해 놔서 제공할 거고요. 제시할 겁니다. 그리고 일단 쌤이 방금 얘기했던 뭘 출제하니? 무엇을 출제해? 그래서 내가 대체 어떻게 사고해야 돼? 라는 것부터 잡고 시작할 거니까 일단 우리 준비물은 이거야. 교재, 펜, 정신머리, 존재만 준비해 오세요. 그러면 집중하면 쌤이 고전소설을 보는 눈을 그 순간 바꿔줄 테니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전소설의 독해 체계를 확실하게 채워할 거고 고전 산문 갈래별 출제 포인트 완벽하게 각각의 챕터별로 분석할 거야. 그리고 선지 판단법과 출제 포인트를 잡을 겁니다. 그래서 자, 내가 이제 고전 소설이 좀 약해.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 거의 같이 시작하듯이 갈 거예요. 노베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등급이 굉장히 다양해. 그래서 작년에도 쌤이 보니까 이거는 쌤이 수강 후기를 쭉 보면서 구분을 한번 해본 거야. 왜냐면 어떤 학생들은 이미 1등급이거든. 예를 들어 그 쌤 서울대 의대에 갔었던 제자, 인터뷰했었던 제자, 그 친구도 굉장히 국어를 잘했어요. 근데 문학이 약해서 강의를 들었었어. 근데 그 친구 하는 말 이거였어. 그 친구는 본래 잘해. 다만 내가 왜 잘하는지 본인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좀 불안했던 거거든. 자신의 그러한 암묵지, 느낌을 완벽하게 명시지로 바꿔서 논리적으로 확신을 갖고 문제를 풀었다고 인터뷰했었죠. 최상위권 학생들이고 내가 1등급이고 어느 정도 문학을 잘한다? 완벽하게 눈에 보이게 확신을 갖고 기준을 명시지로 바꿔주는 강좌가 될 거고요. 쌤, 저는 고전소설 진짜 너무 약합니다. 저는 그냥 노베라 생각해 주세요. 노베면 더 좋아. 일단 따라오세요. 명확한 행동 강령을 쌤이 만들어 줄게.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1등급의 사고를 똑같이 따라갈 거야. 1등급은 이렇게 사고하고 가거든? 그 사고를 그 순간 만들면 돼. 그리고 그걸 해내시면 돼요. 그거 금방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쌤이 만들어 줄 테니까 더 좋아, 따라오세요. 요렇게 강좌해서 고전소설을 아주 수능식으로 수능이 요구하는 사고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자. 그럼 우리는 강의에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할게.